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대통령의 적극 협조 지시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에 대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청와대에 내렸는데요. 이로써 검찰 수사가 그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청와대한테 협조하라는 얘기는 그 청와대 출입 기록 못 준다고 했다가 이제 그거 줘라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 라임 자산 운용의 핵심 배후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이제 전 광주 MBC 사장을 통해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에 대한 이제 부분인 건데요. 네네.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5천만 원 수수 사실을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강세 씨를 강기정 전 수석이 만난 것은 지난해 7월 28일에 이 청와대에서 20여 분 정도 만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건데요. 예. 이 청와대 출입을 위해서는 보안 검색이라든지 뭐 가방 검사라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런 조건을 고려하면 금품 수수라는 거는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바깥 외부에서 만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지금 말씀드린 그 외에 이제 만난 일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이 사실인지 또는 뭐 청와대 출입하는 과정에서 뭐 같이 들어갔다가 뭐 같이 나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청와대 출입 기록 그리고 CCTV 이런 것 등의 자료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일단 청와대가 이것을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걸 물어보니까 청와대가 검찰 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면서도 관련 법률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기록은 이제 비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사실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 지시를 한 것은 이제 바로 이런 상황이 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는 자료 제출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 CCTV 영상의 경우에는 이미 존속 기한이 지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규정을 보면은 중요 시설의 경우에는 3개월, 기타 시설의 경우에는 1개월만 이 CCTV 영상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이강세 씨를 만났다는 것은 지난해 7월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기한이 이제 지나서 영상이 없다는 거죠. 다만 출입 기록의 경우에는 검찰이 다시 요청할 경우에는 뭐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필요성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김봉현 씨 주장의 핵심은 이강세 씨에게 돈을 준 거고 그게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전달됐다라고 짐작했을 뿐이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강세 씨는 또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을 준 일이 없다고 하고 있으니만큼 이 강기정 수석 본인이 이제 조사를 받을 이유는 없다라는 게 본인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옵티머스 관련 문건 일부가 뭐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건 뭐죠? 옵티머스가 작성했다는 내부 문건, 지난주에 보도된 그 내용 문건을 보면은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추천을 해서 남동발전하고 이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 숫자를 진행 중이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남동발전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이 태국의 바이오매스 관련 발전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옵티머스 측하고 논의를 했고 그리고 이 사업 내용에 관해서 18일 만에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이 내용이 확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뭐 실제 이현재 전 부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유사한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적격 판단이 내려지는데 한 2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하니까 이 과정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예. 특히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에 이 문서는 금감원 조사를 대비한 가짜였다는 보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짜 문서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만 써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이 추미애 장관이 그런데 이 가짜 문서라고 한 대목은 사실 이게 이 문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허위다 이런 취지는 또 아니었던 걸로 지금 뭐 추정이 되는데요. 일단 이 문건의 핵심은 뭐냐면 옵티머스가 운영한 펀드라든지 이 프로젝트의 수익자 중에 정부 여당의 실력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금감원의 조사 이런 것들을 압력을 행사하려고 이제 한 건데 당연히 그러면 이 외의 대목에는 사실에 가까운 내용들도 이제 적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현재까지 정부 여당 관계자 중에 옵티머스와 직접적으로 이익을 나눈 당사자로 밝혀진 것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 이제 뿐인데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오늘 23일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실제 이제 출석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이제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버전의 문건을 작성을 했고 자기들끼리 이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 문건이 검찰에 제출된 정황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건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뭐 정부 여당의 실력자들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은 여전히 이제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사이가 틀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왜 또 그렇게 됐죠? 이게 이 옵티머스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 사내이사이자 앞서 말씀드린 이모 행정관의 이제 배우자인 윤모 변호사가 이 책임을 다치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외부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하자 이렇게 좀 역할 분담을 이미 논의를 해놓은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김재현 대표의 경우에는 윤모 변호사가 결국 실형을 받을 경우에 자신이 확보한 뭐 막강한 인맥을 동원을 해서 특별 사면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사면까지? 그렇습니다. 이 윤모 변호사가 이 발언을 믿지 않았고 검찰에 이 범행을 김재현 대표가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압수의 문건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걸 자기가 시켜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이 김재현 대표는 연예기획사 출신 로비스트인 신모 씨를 통하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 윤모 변호사한테 주장했다라고 하는데요. 정작 이 로비스트라는 신모 씨는 언론을 통해서 이 자기가 대통령보다 끝발이 있는 사람이 돼 있어서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하. 그리고 또 다른 언론 기사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김재현 대표가 언급한 이 사면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로 뭐 청와대의 또 다른 행정관이 뭐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윤모 변호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 사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점이 확인이 돼서 결국은 이 김재현 대표를 못 믿는 상황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이 김재현 대표 본인도 검찰 조사에서 자기가 이제 뭐 사면 얘기를 한 것은 좀 부풀려서 얘기를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애초에 이런 사람들이 펀드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그 과정이 좀 밝혀져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옵티머스 관련해서 수탁사인 하나은행 그리고 예탁결제원 그리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이른바 이제 이현재 사단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재 사단은 누굴 말하는 거죠? 이 옵티머스 측의 금융권 로비 창구는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뭐 대우그룹 출신이고 또 동부증권 부사장 등을 지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 옵티머스가 어떤 투자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 인물로 양호 전 나라은행장이 지목이 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현재 전 부총리가 이 옵티머스의 고문을 맡는 과정에도 관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이현재 전 부총리랑 경기고 동창이고 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 그리고 언론 보도의 내용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김광수 NH동력금융지주 회장이 과거에 이현재 부총리 시절에 이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과장으로 일했다는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판매사라고 말씀드렸던 NH투자증권의 경우에 이 정영채 이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대우증권 출신이고 또 우리투자증권 등을 거친 인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현재 전 부총리랑 접점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또 옵티머스가 대주주를 변경하고 뭐 이런 좀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을 허가받는 그런 과정에서 현직이었던 최응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이 외환위기 당시에 이현재 금감위원장 시절에 자문관으로 일하면서 좀 인연이 있었다. 이 점에서 또 이현재 사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이고요. 예. 그리고 최응식 원장은 또 하나금융지주 사장 출신인데 그리고 김승유 회장과도 가까운 사이고 뭐 이현재 전 부총리도 김승유 회장과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현재 사단을 지목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보강됐죠? 그렇습니다. 이 법무부는 옵티머스 수사팀에 검사 5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떤 검사가 파견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이제 언론을 봤거든요. 근데 국정농단, 사법농단 그리고 다스 실소유주 규명 등의 이 금융비리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게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상당히 이제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 법무부는 앞으로도 상황을 좀 고려해서 추가 수사 인력을 파견할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속 떠들썩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이 옵티머스 사건 그리고 라임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검찰 수사가 좀 속도를 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특검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를 일단 지켜보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심이 된 뭐 특별수사본부나 이런 것까지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검찰 내에서의 어떤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